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회사, 그리고 지금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동네. 가만 보면 우리 삶은 전부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근데 이 틀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, 그 정체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오늘 그 숨겨진 구조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그냥 모임이랑 조직은 뭐가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조직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, 또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 핵심까지 딱 짚어드릴게요. 그럼 첫 번째 파트, 시작하기입니다. 모든 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돼요. 이거 정말 재밌는 질문 아닌가요?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 집단인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회사를 차리면 조직이 된대요.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바뀌는 걸까요? 그 경계선이 뭘까요?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특정 목표. 우리는 이걸 꼭 해낼 거야 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저거 할게 하고 역할을 나누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정교한 시스템, 즉 조직이 되는 거죠. 우리가 아는 회사나 병원처럼 말이에요. 자, 두 번째 파트, 조직의 청사진입니다. 그럼 이 조직이라는 녀석, 대체 어떤 다양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. 한 사회학자가 말하길 조직을 그냥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 사람 성격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렵잖아요?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여러 가지 다른 렌즈를 끼고 봐야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조직을 잘 짜인 기계로 볼 수도 있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정치판, 심지어는 사람을 억압하는 감옥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다양하죠?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이미지, 기계와 유기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. 이 둘의 차이가 사실상 조직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. 기계 같은 조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엄청 취약해요. 반면에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조직은 변화에는 강하지만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. 자,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착착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가깝나요? 아니면 꿈틀거리는 생명체에 가깝나요? 그리고 보통 기계 같은 조직은 관료제 형태를 띠고요. 유기체 같은 조직은 에드호크라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. 결국 모든 조직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. 안정성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혁신에 모든 걸 걸 것이냐.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. 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안경을 쓰고 조직을 분류하기도 해요. 어떤 기능을 하느냐, 누가 이득을 보느냐,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느냐. 이런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조직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. 참 신기하죠? 세 번째 파트, 공동체의 캔버스입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 조직이라는 게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 조직들을 품고 있는 더 큰 그림, 바로 공동체로 한번 시야를 쫙 넓혀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고 하면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요즘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길드원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팬덤처럼 같은 관심사로 똘똘 뭉친 기능적 공동체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죠.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인 농촌과 도시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요. 한쪽은 끈끈한 정과 안정감이 있다면 다른 한쪽은 엄청난 다양성과 익명성, 그리고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이 빠른 변화가 특징이죠.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. 80%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? 놀라지 마세요. 지구 전체 땅덩어리의 딱 1%를 차지하는 도시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무려 80%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.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는 땅인 동시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기도 한 거죠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이제 거대한 시스템에서 눈을 돌려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.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? 조직 안의 사람들을 보면 크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해요.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는 상승형, 그냥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는 무관심형,
그리고 성공도 하고 싶고 현실도 지키고 싶은 양면형.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세요? 옆자리 동료는요?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우리가 겪는 역할 갈등이나 번아웃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. 이게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조직 구조가 개인에게 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의 결과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입니다. 핵심 메시지. 그래서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조직이니 공동체니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삶에 왜 중요한 걸까요? 이제 그 최종적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.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. 이 유명한 말에 사실 모든 답이 담겨 있어요. 맞아요.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온전히 성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. 좋은 공동체, 건강한 관계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비로소 한 명이 인간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? 바로 이런 곳이죠. 구성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챙겨주고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고요. 또 서로 자발적으로 돕고 나와 다른 생각도 존중해주는 곳. 바로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모습입니다.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직과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과는 또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.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는 것.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.